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랜잭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라는 것은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장애가 발생하기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했을 때는 장애 발생 전인 오류가 없는 상태로 바뀌겠죠? 네, 이런 회복을 하는 방법의 원리는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복을 사용을 하고 그 중복 기법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로그 기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경될 때마다 파일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조치로는 리두랑 언두가 있어요. 리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 자체가 손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그 손상이 생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복구해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적재복만 복제를 다시 해가지고 그냥 가장 최근에 정보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재실행해가지고 복원하는 거고요. 언두는 손상은 안 되는데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신뢰를 잃으면 그냥 다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언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트랜잭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이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는 회복의 단위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연산.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장치가 필요하죠. 이런 저장장치는 소멸 저장장치, 비소멸 저장장치, 안전 저장장치가 있어요. 이 소멸 저장장치는 메인 메모리처럼 전원 끄면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소멸 장치고, 비소멸 장치는 전원을 꺼도 날아가진 않지만 아예 고장이 나버리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비소멸 장치가 여러 개 있어야겠죠. 왜냐면 고장나면 날아가니까. 그러면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개 고장나도 그럼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해놓는 게 안전저장장치다. 그리고 이 저장장치에는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디스크 여기 각각의 그런 메인 메모리와 디스크에는 그 블록 단위로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아이템을 포함하는데 디스크 블록에서 메인 메모리로 적재하는 것을 인풋,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서 디스크 블록으로 나가는 게 아웃풋. 약간 수압 인, 수압 아웃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read랑 write 연산은 데이터 아이템 X를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프로그램 변수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동시키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는 데이터 아이템을 인풋을 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read를 하고 여기서 인풋한 거를 또 write를 하거든요. 여기 메인 메모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write 한 것을 아웃풋 해가지고 디스크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뭐 빼뜨린 게 있나 본 건데 내가 뭔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read나 write를 하고 싶어요. 근데 디스크에 없어요. 이 메인 메모리에서 연산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인풋을 해와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이런 write를 한 거를 디스크에 반영시키는 게 아웃풋이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write를 했는데 아웃풋 안 시키면 뭐 소용없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이 트랜잭션은 회복의 그런 단위였죠. 회복 작업의 단위다.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은 회복 작업의 단위인데, 그래서 일관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일관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변환시켜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작업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나눌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나눌 수 없다는 특성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원자성은 아예 다 수행하거나 아예 수행하지 않거나, 일관성은 내가 수행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그 합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한테 100원을 빼가지고 B한테 100원 줬어요. 그러면 이 총 A 플러스 B 값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성은 내가 이런 연산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영속성은 내가 만약 이걸 연산을 다 수행해가지고 디스크에 반영을 했다면 이게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성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A한테 100원 빼가지고 B에다 넣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에서 그 A에 관한 거 데이터와 B에 관한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인풋을 해옵니다. 인풋을 해와서 리드를 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디스크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 A만 했을 때는 이게 일관성이 깨지죠. 왜냐면 이거 이거 더한 다음에 3000이 나와야 되는데 29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자성을 수행해야 된다. 원자성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 수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행을 하자 말론가. 네. 그래서 이런 원자성을 위한 연산으로는 컴밋이랑 롤백 연산이 있는데, 컴밋은 이 트랜잭션 연산이 수행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롤백은 아예 뭔가 모순이 있으면 다시 철회하는, 원상 복귀하는 그런 겁니다. 얘는 디스크 블록 갱신하는 그런 종류가 두 개 있다고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거 디스크 블록에 있는 거를 메인 메모리에다 불러와가지고 이걸 연산을 한 거를 그 불러온 곳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러와서 수행을 했는데 이 연산 수행한 건 다른 곳에 저장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는 원위치 갱신, 얘는 간접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상태는 활동 상태에 begin trans 해가지고 실행 중인 거죠. 그리고 부분 완료. 이 write를 했지만 아직 아웃풋까지는 안 한 거. 실패는 내가 write를 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아웃풋 할 때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거겠죠. 롤백은 내가 실패했으니까 아예 철회를 하는 거. 아예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고, 완료는 뭐예요? 컴밋까지 끝난 겁니다. 롤백 이후에는 뭐 트랜지션을 다시 재시작하거나 아니면 트랜지션을 폐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류가 있는 건데 다시 시작해봤자 또 오류일 거기 때문에 폐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은요, 여기서 뭐 얘네가 부분 완료 상태에 들어간 트랜잭션은 다시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을 때 완료 단례에 들어간다. 이런 보장해주는 기법이 로그 이용 회복이래요. 일단 한번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로그. 이 로그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변경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트랜잭션 스타트, 그리고 얘는 즉시갱신에 대한 건데, 트랜잭션의 어떤 데이터 값을 그 오래된 값에서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지연갱신한다면 새로운 값만 나타내주고요. ti commit, 그리고 실행이 끝났다라는 그 로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을 나타내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기록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로그가 이런 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테이프나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그 변경이 트랜잭션이 변경이 될 때마다 온라인 로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고, 네. 실행 중인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것이 온라인 로그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본을 보존하는 것을 보존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즉시갱신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지연갱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는 지연갱신 회복과 즉시갱신 회복이 있어요. 일단 지연갱신 회복은 내가 중간에 뭐 트랜잭션 연산을 수행을 했는데 일단 커밋한 것만 디스크에 기록을 하는 방법이고, 그 즉시갱신 회복은 내가 그 트랜잭션 중간중간 수행하는 것을 바로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웃풋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봅시다. 지연갱신은 커밋을 하면 아웃풋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리드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 언두 실행 도중에 뭐 오류가 생겼으면 그 트랜지션은 그냥 무시하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무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 값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오류가 생긴 거는 그냥 버릴 거고 끝난 것만 넣을 거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값만 이런 로그 레코드는 이런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ad A T1의 그런 연산이 read A read A 해가지고 A 빼기 100 해가지고 write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초기 값이 A가 1000인데 T1 A 900까지 해가지고 일단 로그는 생성이 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그 레코드는 생성이 됐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레코드는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한 커미트가 있을 때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됩니다. 네, 이 T2도 마찬가지로 커미트가 있을 때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됩니다. 이 redo는 그 최근에 값만 정보를 저장해놨다가 그 최근에 그 오류가 없던 부분부터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redo는 여러 번 한 번 실행한 거나 여러 번 수행한 거나 결과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얘는 T1에 대해서도 T2에 대해서도 텀밋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그리고 얘 B는 그 T1에 대해서는 커밋이 있지만 T2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을 했을 때 A, B는 900, 2100이지만 C는 3000. 원래 그 3000 값으로 돌아가고요. 얘는 T1이랑 T2 다 커밋이 있잖아요. 그래서 A는 900, B는 2100, C는 2800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즉시갱신은 그 트랜잭션이 그 write를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드도 하고 언두도 합니다. 그래서 얘 레코드 형식은 트랜잭션 어떤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그 데이터 변경 전값, 변경 후값 해가지고 이런 레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언두는 그 신뢰성 잃어버린 거는 그냥 다 취소하는 거죠. 역순으로 해가지고. 해서 라이트 연산을 실행할 때마다 아웃풋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900으로 바꿀 거다. 라이트 했으면 그것도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반영하고 B를 2100으로 바꿀 거다. 2100 바로 반영하고 그리고 C도 바로 반영을 하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볼게요. T1에 커밋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지연갱신 때는 그냥 무시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A랑 B에 대해서 언두를 해가지고 A, B를 1000하고 2000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만약에 C가 커밋하기 전에 롤백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A, B는 900하고 2100으로 회복이 되고 C는 300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T2까지 다 커밋을 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 개 다 리두 하겠죠? 그리고 검사 시점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고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엄청 많이 막 뭐 트랜지션 수행을 하면. 그런데 이걸 다 저장해가지고 리드나 언두를 할 때 그 전체 로고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체크 시점을 만든 거예요. 검사 시점을요. 그래서 체크 시점 이전은 신경 쓰지 않고 체크 시점 이후 시점부터 회복을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작업을 하냐, 체크 시점을 놓고 일단 여기 전에 있는 거는 다 안전저장소에 출력을 시키고 변경된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전부 디스크로 출력시키고 네,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